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네, 즐거운 월요일 저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JM님 어서오세요. 1등 하셨어요. 엄형준님 반갑습니다. 송혜님, 양윤성님, 빨봉가지아님, 류준영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박준우님, 예스님, 진숙자님 반갑습니다. 곤곤지봉님, 땅콩에이스님, 에스티건님, 쪼님 반가워요. 김정훈님, 덩크슈님, 바네사님 오셨고요. 녹방에서 뭐 나왔나? 네. 빵 터질 게 있었나요? 네, 아무튼 바네사님, 네. 뭉치 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노마드님, 멀리부자님, 부자오빠님, 찐마이님, 써니쌤님, 최리치님, 막걸리를 엄청 마셨다고요. 네, 또 그냥 막걸리 비왔으니까 또 파전에 드셨구만. 네, 축하합니다. 내일은 1kg 쪄 있을 거예요. 네,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시고요.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손준영님, 네,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김찬영님, 네, 쪼님 아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드리님 반갑습니다. 진숙자님, 부자 곰돌이님, 소비 말고 투자님, 이상철님 어서 오세요. 네, 미관론자님, 백컴 같아요. 네, 백컴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연아리님 어서 오시고요. 김찬영님, 네, 너구리님 반갑습니다. 네, 양불의 사탕님, 안성현님, 전설의 북부인님, 네, 박수원님, 안성현님, 네, 선화사학관님까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부자오빠님, 네, 피부 원래 뽀였어요. 네, 백옥 같은 피부였었는데, 몰랐나봐요. 아디다스 종목이 있습니까? 네. 바네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안성현님 아니요. 네. 이발은 했죠. 이발은 지난번에 했는데, 못 보셨죠? 빨간멍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상투실형님까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네. 워낙 또 잘났으니까. 네. 그죠. 물광이. 아, 예, 기름광인가? 얼굴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요. 네. 세트를 맞췄어요. 네. 오, 좋아. 테니스 운동선수 같아요, 오늘은. 그럼 좀 이렇게 가슴도 좀 내밀고 해야 되는데. 네. 어, 그냥 해봤습니다. 네. 빨간 거보다는 좀, 오늘은 좀, 네, 순수하게. 원래 제가 또 워낙 순수하잖아요. 워낙 또 순수하고, 막, 그, 백옥 같기도 하고, 막, 깨끗하고, 막,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시니까. 모자 택 아니에요. 이거 택이 아니고, 이 뒤쪽에 저겁니다. 네. 뭐지? 이게 쫄쫄이 쪼이는 겁니다. 네. 모자 택 띈 거예요. 네. 백조 부자님 어서 오세요. 이거 되게 오래된 모자예요. 옛날. 이거 골프 모자입니다. 골프 모자인데 안 쓰고 버려두다가 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요. 뭐야? 또 싫어요 있어? 싫어요? 야, 싫어요 누르려고 오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 네, 내가 색출한다. 잡아낼 거야. 저런 분들은 아마 이제 밤에 혼자 TV 보고 있으면요 뒤에서 뭔가 스물스물 와가지고 뭐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네, 네. 맨발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저는 거의 맨발입니다. 자, 오늘은요 외국인과 연기금은 도대체 왜 파느냐, 그리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 요 얘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과 창투주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또 2명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또 그냥 뭐 싫어요 또 한번 한다고. 네, 좋아요. 3명 됐어요. 네, 더 한번 늘려보자 오늘. 싫어요 한 200개까지 하면 나 오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좋아, 너 4명? 갑시다. 가즈아! 네, 오늘 또 싫어요 상투치나 한번 봅시다. 싫어요고, 좋아요고, 5명! 저거 너무 많은데? 네. 좀 줄이세요. 다시. 뭐 왔습니까,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 너무 잘생겼구나.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금 막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이게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 모르고 그냥 막 클릭을 하시는 거야. 큰일이다. 네. 큰일이야. 그 눈이 부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네. 자, 아무튼 갑니다. 네. 그만해. 이제 7개는 뭐야? 럭키 세븐? 네. 이제 그만합시다. 7까지 쳤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봐주겠어. 자, 그만해.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도대체 왜 파는지 볼 건데, 수급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죠. 뭐 잘 알죠? 네, 수급은 뭐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거긴 합니다만 맨날 보잖아요. 수급 맨날 보니까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봐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뭔지 잘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해. 이 수급이 얼마만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자를 더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수급입니다. 수급. 이게 제일 핸섬하다고요? 네. 그동안 내가 어땠다는 거야? 그동안 괜찮았는데. 네, 오예스님 고맙습니다. 고품질 고품격 음방이요? 오예스님 슈퍼채팅 5,000원 시청료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네, 고품질 음란한 고품격 방송 음방 없습니다. 시청료. 오늘은 굉장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깔끔한데 이런 짓은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네. 자, 어쨌든요. 실어회가 벌써 2개를 떨어졌어. 네.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간에 장난꾸러기들. 자, 아무튼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또 한숨 나오죠. 아, 저 새끼들 또 그랬구나. 역시 성투사가 맞았구나. 딱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내리는 이유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 얘들이 팔기 시작하면요 시총 상위에서 무조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질 때는 시장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계속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걸 막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사긴 좀 뭐해요. 안 사긴 뭐해. 왜냐면 시장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 뭐 월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경기가 뭐 파탄 난다거나 살림살이가 어려진다거나 막 쌀도 못 먹는 밥도 못 먹는 이럴 일은 없잖아요. 뭐 월급 탄 걸로 쌀을 사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뭐 등등등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3,000포인트 넘기도 하고 오늘은 코스닥이도 1,000포인트 빡 네, 1,000스닥 됐잖아요. 드디어. 제가 해드린 얘기가 좀 맞을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 네 광고 들어온 거예요. 광고. 아디다스 광고 들어와서 네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광고입니다. 광고. 협찬. 그래서 오늘 이거 입는 거예요. 네. 네. 또 순진하신 분들 또 막 속아 넘어가지. 아, 광고 좀 주라고! 제발. 그럼 나이키에서 들으면 나이키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17살이에요. 네. 고등학교, 고삐리 같아? 네. 뻥입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옷 입었어요. 네. 버리기 전에 한번 입고 버리려고. 뭐, 호라야, 호라. 안 속는 건 알고 있었어. 네. 아무튼 네 협찬해 주세요. 네 뭐든지 뭐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변화를 좀 겪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그 반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5월 달에 시작되는 공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공매도. 5월 달에 시작되는 공매도. 5월 달에 시작되는 공매도라고 친다라면 지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자체만으로 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여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잔 하고 올라간 게, 얘네들이 누가 올라갔어요? 대형주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둔 것은 얼마 안 돼요. 분위기만 좀 잡아줬어. 조금 이렇게. 이제 좋아진대요. 이제 살 거야. 나 이제 자세 취한다.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느낌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라면 물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을 누가 끓였어요? 개인들이 들어가지고 다 끓여버린 거지. 경기 좋아진댄다. 막 올라간댄다. 막 해가지고 막. 네. 헛된 꿈을 꿈고 딱 들어왔는데, 네, 술 먹고 잠만 자는 거지. 저 새끼는 라면 끓여놓고 잠만 자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개인들이 들어와서 바글바글한 상태인데, 이미 주가는 개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좋은 호재들을 반영해 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먹을 게 없다 얘기죠. 먹을 게 없다. 자, 그런데 개인들은 미리 사가지고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은 게 있다. 네, 얘는 이제 배가 부른 거야. 이제 배가 불러서, 아이고, 이제 나 그만 먹을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요. 근데 맛있는 음식도 갖고 온다고 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지.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고조로 딱 달아가지고 그냥 네, 끝났는데 또 다시 바로 되겠냐면, 뭐 20대들은 가능한가 모르지만, 네, 잘 안 되겠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 번에 분출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연결될 것인가, 과연 공매도와 만나면서 뭔가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는 뭐 공부하고 나부 뭐 말고 그런 게 없어요. 공매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 빌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는 게 공매도인데,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게 공매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빌공짜 매도. 네, 아무것도 없는데 파는 거야.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가 있어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리는 거죠. 대차장고. 이게 그거예요. 개인들한테 주식을 좀 빌려가지고, 또는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의 주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파는 것이 이제 공매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랑 이거랑 지금 뭔 상관이냐? 자, 공매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만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봅니다. 그죠? 10,000원에 내가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이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9,000원에 다시 사들여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팔았지만 9,000원에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의 이득이 생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내가 100주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9,000원에 100주를 사가지고 갚아.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남아요? 네, 10만원쯤 남는 건가? 계산해봐요. 네, 하여튼 1,000원의 이득이 100주만큼 되면은 10개면 만원, 10만원이죠? 네, 1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사들이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매도.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주가가 떨어져야지만이 수익을 보는 것이 공매도다 이거야. 여기서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오죠. 주가가 떨어져야지만이 돈을 버는 것이 공매도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것이 공매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잘 봐봐요. 여기서 얘네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공매도 안 하죠. 어차피 개인들은 못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할 바에는, 네, 차라리 공매도 같은 거 할 바에는 주식 선물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갖다 때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요, 사실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기엔 좀 그렇죠. 잘 보세요. 네,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10,000개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10,000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봐봐요.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얘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고 또 수익 내기 위해서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해서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0,000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떨군다 생각해 봐봐요. 공매도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개까지 떨궈버려.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뚱뚱뚱뚱뚱. 네. 그럼 내가 여기서 50% 수익을 먹고 팔을 수 있었던 건데 20% 10%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내가 10,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을 일단 어느 정도까지 팔아놔야 돼. 그리고 다 팔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공매도 칠 때 같이 때려줄 수 있는 지원 사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팔았어.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겠지. 계속 떨어지면 공매도 안 되죠. 공매도 하면 수익 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다시 올려야지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부분들이 물량을 줄이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 범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 공매도를 쳤을 때 이익 보는 것도 손해는 안 보겠지. 이익을 좀 축소시키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나게 이제 차익 실현해가지고 물량을 줄이다가 이쯤 내려와서 위험하다 싶을 때 조금 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매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살짝 올려놔요. 주가를 살짝 올려놔요. 지금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를 이거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쭉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물량 10,000개를 그냥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10,000개가 있는 상태에서 10,000개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만난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순식간에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애지중지 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50%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10,000개 물량을 다 소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50% 수익이 아니라 20% 어떨 땐 10%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최소한의 물량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차익 실현을 위쪽에서 합니다. 50%대에서. 근데 한꺼번에 다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가죠. 계속 파니까 많이 내려가면 그것도 또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았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매수가 들어와서 주식을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야지 내가 생각했었던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금 사주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네? 그리고 다른 수급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개인들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맞춰줘. 언제까지? 공매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까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얘네가 물량을 계속 줄여요. 계속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매도와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떨궈야 되겠지. 그럼 그때 다 파는 거야. 공매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주가는 훅 떨어지겠죠. 자, 얘네들이 물량 차익 실현 다 끝나고요. 공매도가 떨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차익 실현 다 했으니까 수익은 챙긴 거고요. 공매도가 떨어지면서 공매도 친 것에 대한 수익은 챙길 것이고 밑에서 환매가 들어갈 때 매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매도 수익 챙기고요. 환매에 따른 매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수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원래는 3월 달에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공매도가 늘어났잖아요. 기간이. 그래가지고 지금 5월 달까지로 늘어났다. 5월 달까지로 연기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도 아마 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와서 9조 3천억 괜찮거든요. 하이닉스 뭐 계속 좋아요. 뭐 다 좋아. 현대차 다 좋아. 뭐 실적 좋아진다. 앞으로 뭐 경기 좋아진다. 잘 판다. 다 좋은데 왜 파느냐? 답은 그거밖에 없어. 더 많이 처먹으려고 그런 거죠. 네, 다 먹으려고. 여기서 수익 실현해 놓고 그 다음에 공매도 째리면 어쨌든 내려올 거거든요. 개인들은 물려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가만히 여기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어쩜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사람들은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생각에 더 사고 막 하겠죠. 네.
더 사고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 물량만 남아. 그 다음에 팡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팡 하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막 갖다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가거나 참던 게 이제 폭발하는 거지.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그럼 밑에서 줍줍줍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이런 것들 버리진 않을 거예요. 왜? 계속 가야 될 거거든. 너무나 저평가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런 걸 버리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공매도를 이용해서 떨궈 놓고 밑에서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 실현해 놓고 밑에서 또 사는 거예요. 누구만 엿대는 거죠? 개인만 엿먹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피해야지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자란 이야기.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들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얘네들은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자장고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내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65,000원까지 빠질지 5만원까지 빠질지 아니면 7만원대에서 끝날지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물량 다 소화하고 공매도라는 이 대차장고를 빌려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해소할 때까지는 그래도 얘네들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매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답답한 상태 아니면 점점 흐르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흐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폭락하지 않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게요 갑자기 떨어지면은 매도라도 하는데 슬슬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서 또 그냥 계속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신 차려보면은 엄청나게 내려와 있어. 답이 안 나오는 상태까지. 거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공매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조정 뭐 그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형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주 없어요. 네. 대형주가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던 것도 반 줄였어요. 요거 있고 오늘 현대위아 100% 수익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건 이제 원금은 이미 뺐었죠. 근데 요것도 이제 반 줄였어요. 반 줄이거나 아니면 완전 매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데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올해 들어서서 가장 대차 잔고 많이 늘어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런 그 타겟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됐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네. 불조심을 왜 하는 거야? 불이 나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산에서 그 낙엽 모아가지고 불 때면 안 되겠어요?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안 되잖아. 담배꽁초를 왜 산에다 버리면 안 돼요? 불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 담배꽁초 누가 버린 거예요? 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 네. 그걸 누가 버린 거예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피다가 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야지. 네. 피해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 오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작년 맞아요. 그 코로나 전까지 공매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시작이 된 것뿐이지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매도의 특성상 네.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때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빌빌대는 것들은 공매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왜냐면 먹은 게 없거든. 그래서 내려갈 때도 없어. 내려갈 때가 바닥이야. 다 내려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주가가 빵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사거든요. 그럼 좋은 뉴스 막 나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데 그게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물량 다 털리고 나면 또 바닥 잡고 걔네들이 또 다 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인데도 매수를 안 하지. 잘한 씨 막 그러면서 매수 안 하거든요. 나 이 주식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고 다니거든요. 네. 절대 사면 안 돼.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났잖아. 막, 네. 집 날리고 차 날리고 막, 나 깡통 찼잖아. 근데 그 주식은 그게 바닥인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공매도의 뭐 강도 그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커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있었던 거나 지금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도가 세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법적인 공매도. 네. 불법적인 공매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한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어. 그럼 벌금이 한 200억 밖에 안 나와. 그럼 나라도 하고 싶겠다 이 얘기지. 뭐 차익이 얼마 남아요? 800억. 그 정도면 한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건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많이 밀릴 것인가? 아직은 공매도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지수가 대형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뭐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다 내려갔죠. 뭐 시총 상위권 종목도 오늘 LG화학도 마찬가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지 아침에. 네. 현대차 뭐 이런 거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는데 시총 상위에서 이렇게 후두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떻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지수는 올랐어요. 그리고 뭘까요? 이건 뭐겠습니까? 대형주를 때려먹는 것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물량을 때려먹는 건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어. 지금 뭐 건설주부터 해서 철강주, 뭐 카카오니 뭐 이런 것, 카카오 같은 거 좀 많이 했긴 했더라. 근데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받아주게 되면 괜찮아요. 지수는 안 빠져. 대신 오르지도 못하겠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데 종목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이 된 종목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네. 지수가 3천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이 쏟아져 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매수가 올라오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막 한 5%씩 빠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수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봐봐요. 시장은 일단 계속 개선이 되는 과정이에요.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뭐 계속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식을 크게 떨어뜨려 놨다.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크게 떨어뜨리면 잘 생각해 봐봐요. 시장이 마이너스 0.5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3% 빠졌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0.5에서는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3%가 빠졌다 이렇게 되면요. 와 큰일 났다. 매수 안 하죠? 매도 더 하죠? 투자신이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빼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안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시장은 그대로 붙잡아 놓고 종목만 때리는 형태.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과 연기금이 타겟팅하는 종목들만 조심하면 다른 쪽 애들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타겟팅한 애들이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주식은 떨어져요. 시장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딴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들만 조심하게 되면 시장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좌의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네. 저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에 너무들 많이 사 있어. 시총 상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팔 수가 없어. 네, 잘 생각해 봐봐요.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이번에 처음 계좌개설 하신 분들, 대형주 막 장난하게 샀죠. 대형주 엄청 샀어. 물렸어. 처음 들을 때 무슨 마음이라고 했죠? 나는 절대 팔지 않아. 대형주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내려가면 무조건 더 사. 뭐 등등의 이야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존버는 승리한다. 그러면 매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 많이 물려있는 이 자금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들어갈 거예요. 물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면 이길 거예요. 주가는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겨낼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더 수익 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공매도의 상황과 저런 수급의 어떤 이탈, 주가의 하락 이런 것들을 과연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공포거든요. 또 시장은 그대로야. 또 다른 주도주가 막 올라간대. 그런데 내가 가진 주식은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피곤하겠죠. 아주 피곤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잘못 물리면 팔 수가 없어. 팔자니 아깝거든요.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그냥 내 팔아가지고 그러면 또 그냥 막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총 상위 연기금이 파는 거, 외국인이 파는 거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됩니다. 얘들 왜 팔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타겟팅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얘네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타겟팅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자금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파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을 잘 보시면 잘 봐봐요. 코스닥 쪽은 또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업종별 현황 잘 봐보세요. 어느 쪽에 집중됐냐면 지금 매도가 다 어디로 갔어요? 전기전자, 대형주. 네. 외국인 마찬가지죠. 전기전자, 뭐 그 다음에 화학, 전기전자 거의 다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전자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집중됐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매수하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매수하는 거. 뭐예요? 통신, 뭐 보험, 의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뭐 거의 안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군에선 매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버티고 있거나 유지가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도 보시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그거 나쁘지 않아요. 또 그 뒤로 넘어가면 뻘건 게 더 많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뻘건 게 더 많아요. 괜찮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 되는 것들만 조심하라. 그 말씀만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든 기관 뭐 금융투자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얘들이 매도하는 것만 일단 샥샥 피해 가시면 이렇게 샥샥 피해 가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중소형주가 잘 나가고 있고 중소형주가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성주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이야기 해드리고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두꺼비.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렇게 갸름하고, 네, 샤프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네. 모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자가 사람을 좀 뚱뚱하게 만들었나? 희한하네요. 네. 똑같은데 확실히 이게 뭐가 좀 다른 게 있는가 봐. 좀 다른 옷을 이제 입어야 돼요. 헬스케어. 네. 쌀이 떨어져서 그런 거. 쌀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집에 밥이 없네. 네. 공약미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맛있는 쌀로 밥을 해 먹어야 되겠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오늘 LG화학 하고요. 네. 유난히 젊어 보인다고?
왜 이러지? 네, 왜들 이러세요? 네. 이게 뭔 일이지? 이상한데, 오늘.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아, 맞아요. 공매도에서 또 타겟팅 되는 것들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밖에 아니니까, 그것에 좀 벗어난 것들은 공매도가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네, 그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은 많아. 네, 맞아요. 종목은 많고, 하실 것은 많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하는 거. 오늘 호재가 나왔어. 호재가 나와서 아이고 LG화학 정말 이제는 또 사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간 자리는 대부분이 올려놓고 패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화학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락 추세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를 타버리게 되면 반등이 나가도 저항이란 것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어. 위에서부터 계속 그냥 누리게 되고 밑에서부터 땡기게 되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조정을 좀 길게 받게 됩니다. 이 종목의 지금 지지라인대를 본다면 이 정도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0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위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큰일 났어. 배터리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사면 안 돼. 사지 말았어야 돼요. 사지 말았어야 돼. 그런 포인트고, 그 강을 건너면 안 됐어. 근데 그 강을 건넜지. 그래서 지금 사실 공교롭게도요, 전기전자 중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LG화학, 기아차, LG전자 이쪽으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 그리고 올라오지를 못해. 제일 약해.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62선까지 꺾고 내려갔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느냐? 업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가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소재라든지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뭐 깨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거든. 대형주라는 것과 2차 전지, 배터리, 테슬라 등등등의 재료가 맞물려 가지고 이런 LG화학이라는 공룡을 탄생시킨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었던 거, 그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맞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하이닉스 있었던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차장고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던 애들은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매도 떨어지면 그 물량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물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얘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팔아도 상관없어. 얘 봐봐요. 얘 여기서 샀다고 쳐봅시다. 9월달에 산 애들이 판다고 해도 지금도 계속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수익 실현을 일단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나올 때 공매도 준비하겠죠. 이제는 공매도로 떨궈서 먹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LG화학이 아니지 LG 배터리하고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했어요. 2조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설명은 아침에도 드렸지만 LG 쪽에서는 3조 원 내놔라. SK는 1조 원만 주겠다 그랬다가 이게 합의가 딴 하고 2조 원이 됐어요. 현금 1조에다가 로얄티 1조 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둘 중에 수혜 기업은 누구냐? 더 누가 수혜가 되겠느냐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단연코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딱 보기에는 3조 원인데 2조 원밖에 못 받아서 나쁜 거냐? 아니면 1조 원인데 2조 원에 뭐 더 많이 내 3조 원짜리를 2조 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협의가 안 됐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10년간 수익 금지죠. 네, 수익 금지.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 특허 침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돈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SK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 공장 다 치워가지고 철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다 공장 집어치우고 문 닫고 나 철수할래.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 바이든. 바이든이 불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사실 이 LG화학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터리 업체니까. 근데 얘가 철수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겠죠. 이걸 차질을 안 빚으려면 중국한테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다른 중국이 사실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네. 아시죠? 중국 사실 믿을만 하지도 않고 또 중국하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네 티격태격하는 사이인데 그것도 아쉬운 사람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 SK 이거 이노베이션 얘네들 좀 합의가 돼가지고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거부권을 얘가 아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난 저 승인 못 내겠다.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기적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유 좋아요. 뭐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뭐 미국 시장에서 뭐 더 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좋아했어요. 바이든 좋아하게 되고 이것은 뭐 전기차 뭐 그 노동자들의 승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도 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냥 2조 원 땡겨주고 네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 막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LG 입장에서는 죽인 다음에 지가 독식을 할 수 있었겠잖아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독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3조 받을 거 2조밖에 못 받았는데다가 이 LG SK 이노베이션 완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딱 뽑으라면 SK 이노베이션이 더 수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4%까지 올라서 시작했다가 합의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일단 2조 원 받아먹은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봐라 2조 받고 달라진 게 없네. 그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SK 이노베이션은 2조 원 내주고 마음의 짐을 덜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오히려 갭상승으로 빵 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물론 둘 다 이제 많이 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이 내용만 딱 놓고 본다라면 SK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낫죠. 근데 여기서도 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20만원 아래쪽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20만원까지 떨어졌나요? 네. 하여튼 이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K 이노베이션은 굳이 안 파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팔았죠. 네, 여기서 팔아먹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들은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셔야 되거든요. 줄여나가셔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석유화학도 있고 배터리도 있지만 이미 다 내려와서 지지선과 가까운 위치인데 뭐 달라고 팝니까? 뭐 달라고 팝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지지선 근처는 항상 우리가 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것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고점이었다. LG화학점 고점이에요. 지지선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에만. 이게 저점과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리스크가 얼마나 적어졌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얼마만큼 내가 떨어졌을 때 리스크를 크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장어를 구워서 먹었는데 이것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자신이 있나? 그러면 자신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자신이 없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죠?
장어를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장어 같은 거 먹지 마. 이씨. 먹을 때 생각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오늘 자신 있나? 눈치 봐야 돼. 이게 아닌데 막 이런 거. 네.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면 장어 같은 거 먹고.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장어를 먹어야 되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해. 그래서 딱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네.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저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거 봐야죠. 네. 밑에서 있는 것은 다 됐구나. 네. 후폭풍 당연히 있지. 자신감도 없는데 하면 후폭풍 있어. 장어 빵 먹고 팍 잠자봐요. 다음날 깍두기 먹는다니까. 찬물에 뜨거운 물도 아니야. 찬물에 그냥 밥 이렇게 말아가지고 찰랑찰랑 한 데다가 깍두기 이거 하나, 깍두기도 썬 것도 아니야. 그 무 하나 그냥 반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네 그냥 그거 먹고 출근해야지 뭐. 장어 먹고 팍 잠들면 안 돼. 그쵸? 피곤하신데 장어 주고 싶으세요? 네. 먹고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몰래 먹든가. 네. 숨어서 몰래 먹으세요. 다 그냥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장어를 먹어야지. 그리고 양념을 먹고 나서, 네, 그러면, 네. 뒷일은, 네, 알아서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뒷일은 알아서 하세요. 네. 네. 그 뭐 29금은 아니야. 이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하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에서만 그 리스크만 그렇게 감당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래서 SK와 LG의 어떤 싸움에서는요 SK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이거 봐라. 네, 응? 저쪽 컴퓨터 서브 컴퓨터가 이상해.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창투자 한번 볼까? 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었냐고? 몰라, 그럼.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또 자금이 많이 몰려가지고 시장이 좀 안 좋게 가는 것도 좀 있어요. 많이 못 가는 거.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 주식보다 좋은 점은 뭐겠어요? 첫 번째 뭐 24시간 거래 이거를 좋은 점을 꼽으시는데 이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 딱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요 잠을 못 자. 계속 쳐다봐야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우와 이렇게 막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쁜 단점인데 딱 좋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쪼개서 판다는 거죠. 쪼개서 판다. 네. 이거야. 코인이 좋은 점은 쪼개서 판다. 그러니까 단돈 10,000원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식을 쪼개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증권사에서. 주식도 쪼개서 팔 수 있겠다. 그 대형주들 100만원짜리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쪼개서 팔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상패 있습니다. 코인 상패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상패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상장 폐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코인 상장 폐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있고요. 거래소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 증권거래소 하나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하고 코넥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관할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보는 종목이 똑같아.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대우를 쓰든 뭐 대신을 쓰든 삼성을 쓰든 무슨 증권사든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빗썸, 업비트, 뭐 이렇게 뭐 코인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대표적인 코인들은 똑같아. 근데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이 달라. 여기서만 거래되는 코인이 있어. 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없어지면 끝이거든. 네. 근데 여기저기 다 걸려있는 것들은 여기저기 다 해서 상장이 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안심하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장 폐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있고 이거는 코인은 상장 폐지되면 진짜 답 없습니다. 그냥 끝나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코인에 대해서 뭐 가치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비트코인 공부 좀 하고 오라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서 네, 나 더 이상 공부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할게요. 비트코인 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하세요. 하는데 지금 내가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비트코인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렇게 쪼개서 사는 가능성, 쪼개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소액 투자자 20만 원으로도 하는 거고 30만 원으로도 하는 거고 뭐 10만 원으로도 하는 거고 뭐 만 원으로도 하는 거고 막 이래요. 네. 이렇게 하는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래 그러면은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방송을 딱 듣고 나서 매달 10만 원씩, 15만 원씩 적립식으로 들어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막연하게 주식 투자 좀 할래 그러면은요. 돈 1,000만 원 갖고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최소.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그렇지 않아. 그냥 단돈 만 원으로도 가능해.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 차이가 나는 거야. 소액 투자자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들 넘어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러면 주식도 나눠서 쪼개서 팔아볼까? 뭐 0.1주 뭐 이렇게 팔아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0.1주. 네. 그러면 26만 원짜리를 0.1로 하면 얼마야? 26,6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 0.1조. 이렇게 잘게 쪼개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사에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쪼갠대요. 그래서 지들이 이제 원래 주식이 쪼개진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지들이 쪼갠대요. 그래서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요만큼을 팔고 요만큼을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을 파는 거겠지, 한마디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원래 이제 이건 지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 금액이 큰 종목들을 이렇게 잘라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자금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자금들이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자금들 같은 경우는 물렸어. 대형주에 물려가지고 이게 그냥 네 풀리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즈아 뭐 어쩌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뭐 이런 쪽 그 가상화폐 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에이티넘 이게 에이티넘 네 이 주식이 이제 뻥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두나무라는 이게 업비트 운영사인가요? 하여튼 뭐 그래 거래소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주입니다.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나스닥이었던가요? 뉴욕 증시 미국에 상장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상장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 기업 가치가 뭐 100조 원이다 20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 두나무란 기업의 지분을 6%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자,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했을 때 100조 원의 기업 가치 가진다. 그럼 6%면 어떻게 된다고요? 6조 원. 지분 가치가요. 20조 원이면요. 6이 12. 그죠? 1조 2천억. 맞죠? 네. 1조 2천억. 지분 가치가요. 네. 맞을 거예요. 맞지 뭐. 예, 맞죠. 이렇게 6조 1조 2천억 이렇게 지분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3천억. 오르기 전에는 2천억대. 천억대였어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지분 가치, 얘가 상장만 하면 지분 가치가 이렇게 빵 뛰는데 지금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된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막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시장에 나온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창투사들이 미친 듯이 쳐 올라가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를 또 칩니다. 저도 뭐 수익 많이 났어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수익 많이 났어요. 뭐 저 밑에 사 가지고 이건 몇 프로 난 거예요? 한 300% 난 것 같은데 이것도. 네. 많이 났어요. 뭐 수익 많이 난 건 좋아. 많이 난 건 좋은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인가? 난 여기서 한번 또 의문을 품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쿠팡은 미국 증시에 왜 쉽게 상장했을까? 쿠팡은 왜 미국 증시에 상장했을까? 쿠팡 요즘에 주가 계속 떨어졌죠? 근데, 네. 쿠팡 한번 봐봐요. C 뭐라고? CP 뭐예요? CP. 로켓? CP. 쿠팡 치면 나오나 이제? 쿠팡 안 나오네. C 뭐요? 빨리 얘기해봐요. CPN 이렇게 CPNG? 근데 왜 안 나오죠? 안 나오네. 아직 안 나오는가 봐. 나스닥인가요? 아닌데? CPNG 나스닥 아닌데? 아직 안 나오나 봐요. 그죠? 네. 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지? 뭐야?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 40불쯤 됐나요? 쿠팡? 40불? 지금 시총 얼마쯤 돼요? 40불이면 이제 한 40조쯤 된 건가? 떨어졌나? 이제? 엄청 떨어진 건데? 50조쯤 되나요? 시총? 쿠팡?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거 뭐냐. 45불이면은 45 곱하기 1200원 쳐주자. 1200원 아니겠지만 얼마예요 지금 환율? 1100 얼마죠? 1120원? 45 곱하기 1200원 쳐주자. 1200원 쳐줘. 1200원 쳐주면 54조네요. 네, 54조. 그러면 거의 100조 해가지고 하이닉스보다 큰 애 어떤 애인데 반토막 난 거잖아요. 자, 쿠팡이 왜 그렇게 떠서 했을까? 또 미국 증시 어쩜 그렇게 잘 상장할 수 있었을까? 손정희 때문이에요. 손정희 때문에. 네, 손정희 때문에. 손정희가 돈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손정희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거 손정희가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걷어들여야 된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야. 처음부터. 맞아요. 손정희가 그렇게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거잖아. 그리고 지금 미국 쪽의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잖아. 아니 미국 기업으로 세팅을 했든 뭐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손정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굉장히 힘든 것도 좀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있었어요. 응? 뭘 당황해요.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투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가 받아들여야 돼.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손정희가 7배 정도 먹은 거죠. 21조? 네. 그 정도 차익을 좀 얻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알리바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으려고 투자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거기 이렇게 쿠팡주가 뛰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뭐 되게 대단히 잘 될 것이라 생각이 있었던 게 이제 동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왜?
잘 생각해봐요. 미국의 쿠팡이 상장을 한 거하고 국내 물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기억나시죠? 네. 잘 생각해봐봐요. 그래서 뭐 어쩐데? 근데 쿠팡이 100조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 거랑 국내 물류 계약을 한 거라고 뭔 상관이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쿠팡 해가지고 막 올라갔다니. 근데 서울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식품은 그나마 좀 낫나? 그나마 좀 낫네요. 요거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납품하는 회사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요건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요. 아무튼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뭐 마켓컬리도 상장한다 그러지, 누구도 뭐 미국에 가서 상장한다 그러지, 지금 뭐 두나무도 상장한다 그러지. 이거 미국에 상장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다 상장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SK 네트워크스가 뒷배가 있다고 하는데 지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미국에 상장 뚱 하겠다. 그럼 나도 뭐 성투치킨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상장하지. 그잖아요. 그러면 나도 딱 한 뭐 100조 아니라 20조만 딱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국내 시장에서 상장합니까? 다 미국에다 상장하지. 그래서 그런 상황. 미국의 상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이제 시장이 크고 막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국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봐봐요. 미국에 상장을 했어. 그래서 국내 기업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관계 있을 만한 부분은 없죠. 뭐 미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소득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자. 그 유럽 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도 그런 어떤 그 세금, 뭐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아침에 시황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긴 하던데,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근데 세금은요,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바이든이 약간 시기를 잘 탔어요. 왜냐면 법인세를 올리잖아요. 법인세를 올리고 뭐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세금을 올리고 뭐 세금을 올리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 그리고 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어느 부분으로 충당하는 거냐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엄청난 자금이 인프라에 들어가요. 이 자금에 대한 충당금을 이 법인세 인상으로 또는 기업에게 받아들인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이 얘기인데, 딱 고리가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자, 경기 부양을 일단 해줘요. 해주고 주가가 이게 경기가 올라가요.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요. 세금을 조금 올려줘도 실적이 올라가면 기업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은 상태, 실적도 안 좋은데 세금만 올라가면 열받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사도 더럽게 안 되는데 세금은 더럽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받는 상황 이런 거 나오지만 실적이 막 장사가 돈이 잘 벌려요. 뭐 1,000만원 벌 때 세금을 200만원 냈다. 근데 내가 소득이 5천만원 늘어났어. 그러면서 세금을 뭐 1,000만원 내래.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업체 실적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세금이 나와도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실적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세금 올리는 부분들은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경기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팝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상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새끼들 언젠가는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금을 대체한다까지 갔습니다. 금을 대체한다. 뭐 연준이든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금이라면 모를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 금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서 야 비트코인과 금이 동급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지금 한 8천만 원 됐나요? 네,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이거 계속 눈에 가시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은행 이런 데서는 워낙 얘네들이 지금 상품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뭐 인정한다 안 한다 뭐 화폐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상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상품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투사의 가치가 막 높아졌어. 그래서 뭐 이렇게 성투사가 어디만 가도 막 돈이 막 생겨요. 뭐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집어던져. 에이 저런 돈벼락 맞을놈 그러면서 돈을 나한테 막 집어던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성투사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제 돈 한번 쓸어 모으면은 고양미 300씩 이렇게 막 모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야 성투사가 뜨면 돈이 벌리는구나. 성투사가 이제 가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투사의 어떤 성투사 ETF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저 내가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나를 왜 비트코인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엇가 뭐를 대체한다거나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대체하기 위해서 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 진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별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가상화폐, 전자화폐 이 부분이 이 비트코인이 이런 부분까지 따라서 들어오기를 얘네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방은행들,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얘네들은 다 실업자예요. 은행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생해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자기가 자생해서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뭐 어렵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채굴이 막 되잖아요. 채굴이 되고 그 다음에 자생해서 만들어요. 어느 은행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밤낮에 대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안에 덩어리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기서 경제가 만들어져요. 중앙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개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그 돈을 쥐고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쥐락펴락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쥐락펴락 해야 되는 것이 경제인데 비트코인이 그걸 딱 가지고 간다 생각해봐. 가만 볼 수 있겠는가? 네,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철퇴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계속 개발하고 있겠죠. 근데 워낙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몰리고 막 하면은 의도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단해서 또는 두나무가 상장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소형주로 넘어오게 되는데 별의별 이슈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의별 이슈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형주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올라가요. 왜 이러는 걸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꼭대기에서 팔아먹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얘기하면 너무 저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잘 봐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아직은 크게 안 빠지니까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계속 주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저쪽에서 계속 올라가네. 중성주가 계속 올라가네. 어쩌 성투자 정보가 계속 올라가네. 뭐 오늘도 계좌가 플러스 났다면서 막 네, 그랬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어. 어쩌 성투자 제게 뭐야? 너 지금 난 계속 손실인데 계좌는 계속 손실인데
시장은 플러스가 났는데 계속 손실인데 뭐 열받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또는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서 또 대형 주고 존버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고 있어. 근데 공매도가 딱 터지는 날 주가가 팍 폭락했어요. 어떻게 할까? 에라이 더러운 새끼들, 나 절로 간다. 상투에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량 체인지가 됩니다. 자, 이거 필요했어요? 이거 갖고 갔어요. 고점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밑에서 얘네들이 사주겠죠? 네. 아,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점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정책주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뭐 그리고 변동성도 좀 많아. 조금만 올라가면 자꾸 팔아먹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도 정책주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올라가는 것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주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프라라든지 뭐라든지 통해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인터지스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 수혜 주잖아요. 그냥 한번 추세 잡고 가는 거 계속 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아직은 사지 못해요. 사람들 안 들어와. 왜냐면 급하게 뛰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형주에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빼가지고 절로 갈아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은 약간 무리야. 네. 무리야. 그래서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에 대형주들의 랠리처럼 그렇게 대단한 상승이 나올 거다. 사실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건 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몇백 프로, 몇천 프로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종목들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테마가 있는 것들은 자기들 테마를 통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 텐데 언제까지냐면 딱, 네, 딱 이번에 그 대선 그 시점까지.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뭐 보통 보면은 그런 추세를 한번 만들어지면 4,500%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추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 쪽에서 이제 쏟아지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중소형주에게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가 이제 중소형주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거기가 이제 고점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시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소형주들은 특히 재료가 있는 것들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 뭐 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종목은 일단 걸러서 투자를 해야 돼요. 골라야 돼. 네,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되겠죠? 걸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러서 투자하시되 서두르시면 또 안 돼요. 사실 지금 보시면 살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출발했거든요. 종목이라는 것이 내가 여기서 원하는 위치가 여기 요 정도 범위에요. 근데 요 정도 올라와 있어. 그럼 A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사도 되겠지? 아 물론 그래도 돼요. 왜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저는 이 자리를 고집해요. 왜냐면 이런 리스크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자리를 한번 사면은요 다음엔 이런 자리에서도 사게 돼요. 다음엔 이런 데서 사게 되거든요. 왜? 그때 먹어봤거든. 올라가는 거 사니까 잘 가던데? 잘 가요. 잘 가는데 재수없게 걸리면은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파.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이런 것도 사시면 안 돼요. 네, 사시면 안 돼요. 많이 아파. 지금 사면 많이 아파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아파. 지금 사가고 있는 분도 어떻게 해야 돼? 네, 버티기만 하면서 이제 더 내려가면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벌벌벌 떨고 잠을 못 잠으실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갈 땐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나중에 상따도 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원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럼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매수를
솔직히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거나, 그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여기 딱 좋네요.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갔거나, 뭐 아니면 요런 정도가 좀 되겠네요. 요 정도쯤. 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네. 여기서는 사서 물릴 수 있었겠다. 물려서 돌아가지고 네. 한번 추가 매수 요쯤에 들어갔을 테고 이렇게 뭐 이런 정도지. 여기는 지금 눌림목이 나왔지만 매수를 못하는 자리예요. 네, 저런 자리는 보고도 놓치셔야 되는 자리. 이것도 지지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수하는 포인트가 3,000원에서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매수 못해요. 이런 자리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네, 포트폴리오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이유, 사실 매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느리게 해요. 답답하실 수도 있어. 지루할 수도 있어. 뭐 하루 종일 뭐 사는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뭐 신고 맨날 쳐다만 보라고 그러고 막 네, 뭐 수금 욕만 하고 있고 맨날 막 문자로 그냥 막 히히히히 그런 것만 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매수 포인트가 지금 안 나고 있어서 매수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물려도 되는 거거든요. 물려도 돼요. 왜냐면 물린 것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추가 매수가 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매매가 그냥 편안한데 위에서 물리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물타기 물타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체도 힘든 거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 또 손실률 자체도 굉장히 커요. 막 20%, 30%막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답이 안 나와. 근데 뭐 20%, 30% 나왔는데 거기가 바닥이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더 많이 밀린다.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은 멘붕이 오겠지. 여러분들 시장이요. 지루하다고 해서 나쁜 장은 아닙니다. 네. 이 지루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빠른 거, 그런 것들은 너무들 생각하시기가 그런 건데요. 주식을, 네, 수익이 안 나고 맨날 그 자리에요. 0.1%밖에 안 올랐어요. 뭐 오늘 0.5% 빠졌어요. 그냥 계속 횡보해요. 같은 자리 계속 되고 있어요. 등등의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잘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아직 상승 출발을 안 했거든요. 시장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니까 그래도 코스닥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이 최근에 괜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좌가 이제 1월달에 비해서 플러스가 확실히 나 있을 겁니다. 1월달에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의 계좌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1,100만원, 1,200 그 정도까지 됐으려나? 뭐 아무튼 뭐 수익이 그 정도는 일단 플러스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10%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5%든 네, 2%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좌는 항상 그렇게 운영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 날 수 있어. 뭐 손실 뭐 안 나면 안 되나. 주가가 시장 빠지는데 뭐 손실 나야지. 근데 원상복귀 됐을 때는 더 많이 드리겠다 이 얘기죠. 더 많이.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많이 벌어야죠. 당연히 많이 벌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4,000포인트는 꼭 갑니다. 4,000 안에 5,000도 가고, 뭐, 6,000도 가고, 7,000도 가고, 갈 거예요. 가는 게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언제 가느냐가 문제예요. 언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네. 언제 가겠습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네. 최리치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최고! 소이리치 500억 네, 연금 고마워요. 님 슈퍼채팅 3,000원 언제 가는지는 감사합니다.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갈 거예요. 예전에 생각나시죠? IMF 때, 네, 200 막 이런 거. 200 이럴 때. 2000포인트 간다! 가긴 가잖아요. 10년 만에. 갔잖아. 응? 이해하시죠? 오늘 저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려면 코스닥 나름대로 시총 상위권 종목이 움직였어야 돼요. 오늘 코스닥 거 보세요. 시총 상위가 조금 움직였어. 봐봐요. 지수가 저렇게 튀어 올라가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여기 매매 종합 보시면 코스닥 쪽에 매수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튀었다. 그것은 대형주 쪽 집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더 잘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거래소 쪽 대형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이쪽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게 되면 중소형주는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는데, 네, 수익률 뭐 더 많이 나와야죠. 보니까 우리 아들 거 보니까 막 한 80%까지 나오고 막 그러던데 지난번에. 지금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까지 나오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유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 종목 쭉 늘어놓고 피하세요 이렇게 막 곤란해드렸다고. 그러니까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곤란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해진 것들 보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주원맘님 슈퍼채팅 12,000원 그게 감사합니다. 문제였죠. 네, 주원맘님 12,000원이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쌀 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가상화폐는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네, 보니까요, 제가 가상화폐 방송 몇 개 봤어. 근데 보니까 다 차트 분석만 하대요. 네, 차트 분석만. 그러면서 차트 분석은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삼각수렴 이런 거 차트를 좀 그래도 배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고요,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내가 빵 터졌잖아. 여기서 빵 터졌. 이게 차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점을 이렇게 그려놔요. 점을 그려놓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빵 터져가 나왔잖아. 빵 터져. 뭐? 그랬고. 네, 이거는 확신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각 수렴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이 꼭지점에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기야. 이거는 사기입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삼각수렴은 무조건 꼭지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그 꼭지점에서 결정된다. 올라가면 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일단 개기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상황이 좀 괜찮았다, 업황 괜찮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기다. 근데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 코인은 이런 거 말고는. 자, 지금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급등했죠. 오늘 음봉 터졌으니까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판단사이 많았겠죠. 다음날 빠지겠지만 밑에 지지받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솔직히 코인을 가고 내가 뭘 얘기할 거야. 다 보면, 방송 보면 다 그래. 다 그냥 차트만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근데 주식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업이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뭐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은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뭐 핫하다고 하니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진 순간 눈깔이 같이 빠집니다. 눈깔이 같이 빠져.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냥 귀신이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왼쪽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누구인가? 누가 코인으로 한쪽 눈을 멀게 했는가? 그렇게 오늘은 뭘 팔아야 하는가? 그 누가 알 수 있나? 뭐 지가 뭐 미륵이냐? 다 알게 뭐 알 수가 없어요. 네, 먼저 주무세요. 눈 감아요. 하지 마,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같은 거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은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석되지 않는 것들은 또 내가 자신 없는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고영은요, 저거예요. 지금 거래 정지인 이유는요, 고용 거래 정지는 저거 뭐지?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예요. 네.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거래 정지 풀리고 나면 하나가 5개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될 거고요. 네. 딱 그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고용 괜찮은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뭐지 한국엔 컴퍼니 사장님이 뭐 사임한다 뭐 그런 얘기 그거 원래 사임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 뭐 주가 영향 미칠 만한 거 없습니다. 원래 사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둔다고 했어요. 사회이사 선임되고 나면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딱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주식은 이제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말자. 진짜 제발 좀 어렵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그리고 주식을 맨날 사고 팔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고요. 테마주들로 봤을 때 지금 수소 풍력 이거 하지 마요. 이렇게 결론부터 빵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수소는 일단 지금 좀, 네. 나 수소는 진짜, 수소가, 부품주들이 뭐가 있었지? 풍국이 수소였던가? 그죠? 풍국이 수소였죠. 뭐 이렇게 간지러, 이거. 네. 어디 보자. 수소 인프라 종목이 네 EM 코리아 일진다이아 네 이거 뭐 다 이런 테마적으로 다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소 혼자 해봤자 안 돼. 수소 아시잖아요. 수소는 그 단순해. 암소가 없으면 이거 꽝이지. 뭐 지가 뭐 어쩔 거야. 무식하게 힘만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수소가 근데 힘은 좋다고 하더라.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수소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갔다가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되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수소차가 왜 올라갔어? 수소가 왜 올라갔죠? 정책으로 엮여서 올라간 거잖아요. 현대차 그룹하고 정부하고 뭔가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삼성을 자꾸 견제하는 부분들은 정부하고 삼성하고 뭔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네. 현대와 정부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 그래서 수소차 연구에 뭐 얼마를 쓰겠다느니 그 현대차가 뭐 몇 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해냈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에다가 4억을 올리기 시작했고 정책으로 뭐 밀어주겠네 어쩌네 뭐 일자리 만들겠네 뭐 어쩌겠네 하면서 수소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는 경쟁 없다 봐요. 수소 경쟁력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여기다 대고 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번에 그 보궐선거 보니까 완전히 뭐 싹 갈아엎었더만. 네, 이거 대책 안 세우면 이번 정부 갈리겠죠? 네, 그러면 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야. 네, 두산 인프라도 네, 두산 뭐였지? 퓨어셀이었던가? 두산 퓨얼셀 이거는 근데 저거 아닙니까? 이거 두산 퓨어셀은 배터리 아니에요? 저쪽 아니었어? 이건 그쪽 아닌 것 같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목적으로 가고 있나요? 확실합니까? 암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수소를 목적지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커지는 시장은 어디냐면 전기예요. 네, 전기. 네, 상하 프론 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상하 그 뭐 분리막 네, 연료전지 쪽에서 뭐 그런 거 있던가. 네. 지금은 최종 목적지 내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내가 살아생전에. 또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거나 막 대중화가 돼가지고 전기차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무조건이지 않나요? 네. 이건 무조건이지 않나요? 이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요. 근데 그거는 네, 거기 그 폭발까지는 안 갑니다. 네. 폭발까지는 안 가고요. 네, 거기까지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신 거야. 수소폭탄 뭐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거 보셨죠? 전기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 차 배터리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물을 부으니까 막 더 폭발을 하더래갖고 그 완전 전소된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전기차. 그것도 문제이긴 문제지. 딱 그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 크기는요, 전기차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일단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갖고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종착지가 수소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그런 시대가 제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27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한 50년쯤 지나면 올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후를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후. 한 50년 후에 뭐 30년 후에 그런 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그냥 전기차. 그리고 나는 당장 눈앞에 것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커요, 전기차가. 네. 이게 무조건 커요, 무조건 커요. 수소가 비길 때가 안 돼요. 수소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매요. 수소 조그매. 전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수소보다 전기를 먼저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전기차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더 큰데도. 그럼 전기차가 상용화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기차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의 그 자동차를 해먹으려면 30년. 네. 30년 후가 되면 전기차가 시장을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입니다. 지금이야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가격도 싸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소차가 뭐 경쟁력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40년이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나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아니면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수도 있어. 어이구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네, 운전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 건. 네,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좋기는 좋아. 좋기는 좋은데 지금 보면 이제 막 전부 다 뭐 탄소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CS 윈드일 테고, 뭐 동국 SNC, 네, 뭐 이런 것들이 풍력 뭐 이런 쪽이겠죠. 네, 그런 쪽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다 해먹었어. 네, 다 해먹었어. 왜냐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정책들이고 물론 그걸 하긴 하겠죠. 하긴 할 텐데. 풍력을 가지고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려면 아직도 이것도 좀 멀었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풍력 관련한 부분들이 얘는 2008년도부터 굉장히 뜨겁게 나와요. 태양광, 풍력, 뭐 친환경 등등등 해가지고 한참 얘기 나오죠. 2000 몇 년도야 그게 10년도 전이었지. 여기 2000 요때 OCM 뭐 이럴 때 한참 막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얘기 나올 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봐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얘기가 나올 때 뭐가 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확 눈앞에 다가오기에는 너무 먼 미래야. 그래서 잘 보세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정책이 나올 때. 어쩌면 이번 대선 때 또 이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친환경, 뭐 그린, 뭐 이런 정책 이런 거 갖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또 움직이겠죠. 근데 딱 그걸로 끝이에요. 딱 그렇게 실제로 얘네들이 상용화 돼가지고 뭔가 대단한 수혜를 만들어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많이 올라갔을 때 변동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종목 이야기는 네, 못 해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시간이 뭐,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됐어? 누가 35분까지 갔어, 이거? 네! 오, 시간 엄청 많이 갔네. 내일, 낮에, 13시 30분에요. 13시 30분에, 무료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이때 또 오세요. 그러면은 13시 30분에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린 테마는 전 세계적인 추세 맞아요. 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일 또 얘기하죠. 네, 내일 또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 반짝반짝 또 얘기하려고 하네. 반짝반짝 튀는 것들은 항상 거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물러났다가 다시 진입했다가 그런 것도 보세요. 그리고 멀리 끌고 갈 것들도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항상 매수하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각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들 고민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끝냈어. 네, 끝났어. 내일 볼게요. 오늘 음란한 얘기 없었어요. 그죠? 오늘 19금 아니야. 그죠? 오늘은 아주 좋은 거였어요. 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